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OS랩은 전국에 총 8개 지역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그 다음에 충북 이런 형태로 전국에 총 8개의 SOS랩이 현재 구축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 경북, 그 다음에 전북에서 3개가 먼저 스타트를 했고 나머지 5개 지역이 두 번째로 스타트를 해서 지금 현재 총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테마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바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아동안전, 그리고 이제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대기 환경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대중교통을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전주가 그렇게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한계가 좀 있고, 또 나오는 아이디어가 대부분 수도권이나 아니면 선진 지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게 좀 많아가지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대기 환경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대기 환경 위주의 주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친 사업이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1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올해와 내년 2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한 100억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한 20억 정도씩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는 과기정통부고요. 그다음에 나이파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수행 지자체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수행은 저희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의 R&D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통 R&D 하면은 핵심 기술 개발, 아니면 요소 기술 개발 이런 위주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대부분이 R&D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 SOS랩에서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이 사업은 핵심 기술, 코어 기술 개발보다는 어찌 보면 응용 기술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 개발보다는 그 응용 기술 개발 쪽이 좀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걸 쭉 보급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R&D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저희 그 서비스 개발에서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시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응용 쪽에 좀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크게 SOS랩 운영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내년에 이제 R&D 진행할 거를 시민들이 추출해 낼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전문가나 기업,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RFP를 만들게 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올해 나오는 거는 내년 23년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바로 오늘 사업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R&D 부분은 작년에 이 RFP들이 나왔거든요. 그 SOS랩 운영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RFP를 가지고 올해 개발을 해서 보급 확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 기업에서 하는 R&D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제 쭉 문제 정리를 한 다음에 RFP까지 도출하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을 해서 내년에 이제 하는 거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기술 개발 부분을 올해 이제 기업 선정하고 쭉 해서 나중에 이제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단계를 나누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나누는 세 가지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현장 적용이나 실증이 유지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화 쪽으로 저희가 드라이브 좀 걸 예정이고요. 중앙에서 정한 단계는 1, 2차년도, 3차년도가 1단계고요.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4차년도, 5차년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SOS 랩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R&D 개발하는 기업이 있고, 세 번째는 그걸 수요하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기업은 기술 개발하고 도구 확산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거고, 공공에서는 그걸 수요를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만드는 게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SS랩은 이제 그 사업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기술들이 많이 있고,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도 없는 기술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기술을 조합해서 그걸 가장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공공에서 수요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개발하고, 공공에서 수요처를 해서 이렇게 서로 선순환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연구관을 모집해서 주민연구관을 모집해서 이해관계자나 주민연구관을 모집해서 소통공간을 만들고, 이제 전라북도 권역별로 대기 환경에 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도출해 내는 겁니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축산 쪽이 워낙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악취 쪽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무지나 산림 쪽에는 이제 탄소나 뭐 불법 소각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이나 익산 이쪽은 이제 공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이렇게 좀 차이가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솔루션을 이제 기업에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서 개발을 하시겠지만, 또 시민평가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반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실증하고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제품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에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화까지 가시라고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R&D로 그냥 뭐 예전 R&D 하듯이 그냥 R&D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 사업화를 진행하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SS랩 운영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후속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후속 지원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공공 부분 지자체나 이런 공공에서는 예산이 전년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수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없어서,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 올해는 그 후속 지원을 좀 10건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전주시 중심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는 이제 전북을 권역으로 14개 시군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8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8지역 정도를 할 건데, 이제 기존에 안 했던 지역하고 기존에 했던 지역 중에 좀 성과가 나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선순환 구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민, 기업, 그다음 공공 이 세 가지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그 지원기업 지원하신 기업에서 수행할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시민평가관하고 해서 실증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의견을 피드백을 해서 개선하고 나중에 이제 사용성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화까지 하는 요 단계가 이제 올해 수행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및 실증 테스트 하는데 실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아까 요 시민평가관하고 같이 5회 이상 의무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업화나 그다음에 공공에서 이제 요게 제품화되는 게 있으면 조달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제품 조달 등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달 등록이 될 수 있다할지 아니면 보급 확산이 확실하달지 이쪽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올해는 이제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 등록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출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화해서 조달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올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협약 단계에서는 저희 그 진흥원도 그렇지만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도 그 실증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전 협의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는 저희가 총 7억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과제당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보통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31일까지, 말일까지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뭐 서로 간에 좀 힘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희가 협약일은 아마 4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과제, 뒤에서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10개 과제에서 5개 정도를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다음에 5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2001년 현장 적용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노성동 버스 정류장에 저희가 요 미디어 패널 형태로 해서 저희가 대기 환경을 좋음, 나쁨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동형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대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송이나 반월초등학교의 교내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설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그 진흥원 그 뒤쪽 분홍색 건물 IT 벤치 센터 2층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고 이제 요걸 앱으로도 이렇게 구현돼서 앱에서도 대기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버스 안내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덕암마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전북대 버스 정류장에서 실증하고 현장 적용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소각 예방 및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같이 이제 그 농산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소각을 다 모니터링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지역의 보안등이랄지 이런 데 좀 설치를 해서 불법 소각을 확인하고 그걸 이제 뭐 경고를 한달지 아니면 어디로 알림을 준달지 그래서 불법 소각을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목표나 내용은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뭐 가이드만 드린 거고 실제로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차별성을 둬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별성하고 그다음에 차별성하고 중복성 제거는 당연히 돼야 되고 기존의 타식이 동일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차별성, 그쪽하고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 보급 확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냐,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나 내용은 요건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자유롭게 요 가이드에 맞춰서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환경 및 산림보전을 위한 탄소량 수집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각 산림지역, 그러니까 무주나 진안이나 장수 같은 이런 지역은 이제 산림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산림지역의 탄소 배기량 변화 측정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좀 지금 현재 청정하고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수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소각을 하거나 어디다 묻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에도 3군데 정도 있고, 이렇게 키오스크 형태로 해가지고 갖다 넣으면 포인트를 주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현금화되면 통장을 입금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차별화된 기술을 더해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새로 다 만들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업비나 이 사업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하셔도 상관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뭐 도민일보에도 나왔지만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뭐 지금 여기에도 있고, 그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수도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 군데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오염만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피 경로 안내,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좀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축사 납치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치는데, 악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삶의 질을 저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도로를 좀 지나서 간달지 뭐 이런 해피 경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올 때 익산쯤 지나오면 악취가 심하게 나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의 차단을 뭐 시킨달지, 예를 들어서 외기 들어오는 걸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형태, 아니면 또 몇 가지 뭐 그런 것들. 다음으로 이제 5번째 과제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오스크 형태로 해가지고 버리는 물품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여기다 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 포인트로 적립해 준달지,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쌓이면 리오더를 해준달지 뭐 이런 형태, 네, 그런 게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장소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내가 여기에 사는데 분리수거 장소를 모르겠느냐, 보통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지역에 가거나 또 생각보다 주택 지역에는 분리수거 장소 어딘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종의 게임 개발 형태가 되겠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나무 성장 교육 서비스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워보고 나무 생장 단계에 따라서 탄소량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 농업 임산 부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교육 콘텐츠인데 여기에 이제 예국 같은 경우는 후볼컬처라고 해가지고 이런 농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그 안에 이제 폐 목재나 이런 걸 넣고 그 위에 이제 그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 농업 및 임업 부산물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이것도 후볼컬처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 쓰레기 분리수거 도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북도는 특히나 농촌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반 공장에도 근무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농촌 지역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데도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다국어 분리수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다국어 지원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글에 좀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다국어로 해서 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그 보조 보행 기능이 있는 다목적 분리수거 카트.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 특히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필요하는 뭐 헬스케어 기능이랄지 뭐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이동하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트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열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RFP에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획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보통 저희가 최소한 간소화 시키려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제출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 없다라 할지 아니면 뭐 신고증이 필요가 없다 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본적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서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수행기간 경영 지표 부분은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업비도 뭐 사업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저희가 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 지표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뭐 경영 지표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느냐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그 가이드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양식을 수정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되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은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금 80%에 그다음 민간 부담 그러니까 기업 부담금 20%. 그래서 이제 80%는 저희가 이제 국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보통 75%에서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완화가 돼가지고 80%에서 20% 이렇게 돼 있고 이 20% 민간 부담금 20% 중에 그 10%만 그 현금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상당히 부담이 없는 다른 그 R&D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기존의 일반적인 그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R&D 같은 경우는 막 5대 5도 있고
실제로는 이 20%가 전체 현금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부담 20%에 현금 자부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마 제안하신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일 겁니다. 전국의 중견기업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산정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금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그 중에 민간 부담금이 이제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20%이기 때문에 민간 부담금이 3,750만 원이 되고 그 중에 이제 현금이 375만 원, 그 다음에 현물이 이제 3,300 정도. 그러니까 현금 부담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하시는 데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1억당 1.1명.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신규 채용을 2명 정도 이렇게 이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규 채용은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유지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기업 자발적으로 계속 유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50%를 초과하지 않게 좀 인건비가 더 과다하면 좀 아무리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지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 일정은 저희가 제안서 접수를 4월 8일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를 저희가 약 이틀, 사실상 하루 해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 실태조사라고는 하지만 현장 방문해서 현장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제안 발표 평가하고 바로 선정하고 협약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기업에게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려고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도 최대한 신속하게 좀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평가 점수 이제 60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고득점 순으로 해서 5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평가에 이제 반드시 연구 책임자, 총괄 책임자가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중간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자가 와서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국가기관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할 때도 저희가 대부분 총괄 책임자 다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성이나 예의 표시라고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은 얼마든지 구성하셔도 상관없고, 그다음 단독으로 지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 기준은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셔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점 기준은 현장적인 및 실증에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볼 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 현장에 적용돼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또 보급이 될 수 있는지 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좀 둬서 아마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1단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요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 2단계부터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되고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달지 아니면 어느 지자체하고 해서
이렇게 뭐 확약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점이 상당히 좀 높게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의사항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그 현장 정리 사이트 확보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어떻게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회계하는 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나 이런 건 얼마든지 구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뭐 제품 구입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범용성인 거, 컴퓨터, 노트북, 뭐 일반적인 사무용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 요거는 어디나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꼭 연구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용이 붙어야 된다, 그 제품에. 뭐 이런 거는 구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무용으로 된다, 이런 거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별도 통장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환수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기업에서 다 환급받는, 그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노트 작성, 요게 이제 R&D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노트, 그러니까 연구일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노트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연구개발 혁신법이나 이제 나머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 혹시 이제 질의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PT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실제로는 저희 공고된 RF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바쁘시면 저희 보고 와달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에 관련해서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 해당 건에 대한 적용이 예를 들어서요. 예. 5건이 있다면 그 5건에 해당되는 정보가 다 가산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지나간. 네. 예. 그러니까 한 기업에서 예. 지금 가산점은 그 점수 부여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예. 저 건이 다 있으면은 최대 5점까지만 가는 거예요. 네, 최대 5점까지. 그렇다고 이걸 막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요건, 그러니까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우대사항이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너무 크게 미쳐서는 안 돼. 그걸 뒤집어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거기 이제 그 기업에서 받는 거에 어느 정도 우대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5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들이 가거나 오거나 아니면 또 전화로 이렇게 설명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안 요청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화, 그 다음에 어디에 보고 확산할 건지, 이런 게 좀 그런 아이템을 좀 선정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 잘 녹아들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평가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러면 혹시 뭐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이걸로 사업 설명은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좀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